4월 8일 KBO 두산과 삼성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팀의 어제 경기 내용을 요약해보면 서로 이 암타선 대 암타선이죠. 변비야구를 했던 양 팀의 경기였는데 이 두산의 미란다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우려되었던 제구가 실전에서는 이 생각보다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심판의 도움도 받았지만 그래도 5이닝 무실점을 이루어 냈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뷔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허용했던 안타도 단 2개뿐이었던 만큼 미란다 선수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었죠. 삼성 원태인 선수도 5이닝 7피안타 1실점으로 시즌 첫 출발을 나쁘지 않게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두 선발 투수 모두 타자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서로 팽팽한 투수전 끝에 두산이 한 점차 1대0 승리를 기록하면서 두산이 3연승, 삼성은 4연패에 빠지고 말았었습니다. 불펜이 처음으로 무실점으로 막은 점은 좋았던 삼성이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대편보다 이 많은 안타를 기록하고도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면서 개막 이후 첫 승에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 경기 역시도 타격에서 조금 더 활발한 팀이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 경기인데 삼성이 첫 승을 신고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 매치업인 것 같죠. 내일 두 팀의 선발 투수는 두산은 이영하 선수가 나오고 삼성은 이승민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영하 선수는 지난 시즌 출발은 선발 투수로 시작하였지만 선발 투수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즌 중반 팀의 마무리 투수로 보직을 변경하였는데요. 2019 시즌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지난 시즌은 좀 아쉬운 모습이 많이 남았던 이영하 선수입니다. 2019 시즌에 17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방울 3점대까지 이룩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난 시즌에는 그것에 반하지 못하는 42경기에 5승 11패 4.64의 ERA를 기록하고 말았었습니다. 지난 시즌 삼성 상대로는 11.2이닝 동안 10실점을 하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구자욱 선수와 김상수 선수 그리고 박혜민, 이학주, 김원곤 등 다양한 선수들에게 골고루 약했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은 이 삼성에게 쥐약 같은 좀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다행인 점은 지난 시즌 삼성에게 무너진 기록이 모두 삼성 원정에서의 기록이고 전형적인 홈보이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이영하 선수인 만큼 내일 홈 첫 등판에서 현재 타격 흐름이 상당히 나쁜 삼성 타자들을 상대로 무너질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이는데 과연 이 19 시즌의 이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을지 영화 궁금해지는 이영하 선수입니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홈에서는 3.20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5.79의 ERA를 기록하고 있죠. 피안타율 역시 홈에서는 2할 4푼 6리, 원정에서는 3할 1푼 3리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내일 홈 경기의 등판이 기대가 되는 이영하 선수입니다. 삼성의 선발 투수는 이승민 선수이죠. 이승민 선수가 2000년생으로 상당히 어린 선발 투수인데 지난 시즌에도 삼성의 선발 투수들 부상을 채우기 위해 5번의 선발 등판과 불펜 투수로 등판을 번갈아 하면서 1승 3패 평균자책점 6.84를 기록했었습니다. 지난 시즌 두산을 만나서는 1이닝 2실점을 기록하였고 원정보다는 홈에서 더 좋지 못한 투구를 기록했던 이승민 선수이죠. 좌투수이지만 이 좌타자에게 더 약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피안타율이 무려 3할 5푼 1리를 기록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직구 구속이 이 130대 초반 초반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힘으로 상대를 누르기보다는 맞춰 잡는 유형의 투수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인 선수가 프로 무대에서 타자들을 맞춰 잡는다는 건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지난 시즌 좌투수 상대 가장 높은 타율을 기록한 팀이 두산이란 점과 두산에게 한번 무너졌던 기억이 있는 만큼 내일 경기 역시 이승민 선수 이번 시즌 첫 등판 경기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양 팀의 불펜 상황을 살펴본다면 어제와 오늘 모두 접전을 펼친 만큼 두산은 마무리 김강률 선수가 이 화요일과 수요일에 모두 등판을 하면서 내일 등판이 사실상 조금은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두산의 필승조 불펜 라인이 이 이승진 선수 그리고 박치욱 선수 그리고 김강률 선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모두 이틀 연속 등판을 했던 것이 이영하 선수가 최대한 긴 이닝을 끌어주고 타자들이 힘을 내줘야만 이 필승조들의 휴식을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 불펜들로 경기 운영에 들어가서
경기를 승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두산이죠. 그래서 이영하 선수의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내일의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즌 초 불펜들의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 않고 현재 삼성의 타격감을 생각하면 필승조들이 출전하지 않더라도 접전 상황만 아니라는 가정하에 충분히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두산의 불펜입니다. 상대팀 삼성의 불펜 역시 이번 시리즈에서 많은 선수를 출전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요일에는 무너졌던 삼성의 불펜이지만 수요일에는 불펜 선수들이 3이닝을 깔끔하게 막아주었던 삼성의 불펜이죠. 삼성의 장점은 이제 불펜 자원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내일 경기에서 이승민 선수가 지난 시즌 보여준 투구를 그대로 이제 실현한다면 사실상 긴 이닝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예상할 수 있죠. 따라서 내일은 아마 이 많은 불펜들을 투입해서 오늘 하나와 같은 이 벌떼 야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삼성의 불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를 요약해보자면 이영하 선수가 지난 시즌 이 제구에서 어려움을 보여주면서 힘든 시즌을 보냈지만 이 구위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았죠. 내일 경기 역시 제구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구위 자체로 삼성의 타자들을 충분히 막아내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면에 삼성의 이승민 선수는 지난 시즌 보여준 투구를 생각한다면 길어도 3, 4이닝 정도 버텨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많은 불펜들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라고 예상이 되죠. 이에 따라 이승민 선수가 경기 초반에 정말 4-5실점 이런 식으로 대량 실점만 하지 않는다면 내일 필승조가 출전하지 않는 두산인 만큼 두산승을 마냥 가기에는 이 리스크가 조금 꽤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승패보다는 저득점으로의 접근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선택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영하 선수는 충분히 삼성 타자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며 삼성 타자들이 두산 마운드를 상대로 3점 이상 뽑기는 힘들어 보이고 삼성 역시 내일 벌떼야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불펜들을 많이 투입한다면 두산 타자들이 바뀐 투수들에게 계속해서 적응해서 많은 득점을 뽑아내기에는 조금은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내일은 이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KBO, NC와 롯데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팀의 2차전 경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어제와는 반대로 오늘은 불펜 싸움에서 이 롯데가 무너지는 경기가 되고 말았죠. 경기 초반 롯데가 6대1로 앞서갔지만 이후 불펜에서 롯데가 무너지면서 경기는 10대6으로 끝나는 대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나성범 선수가 6타점, 그리고 양의지 선수가 2타점, 알테어 선수가 2타점을 기록하면서 이 클린업 트리오가 모두 타점을 생산하는 좋은 호재를 가져갔던 NC였죠. 이들의 타격감이 살아난다면 NC는 분명히 무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NC의 선발 이재학 선수는 또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역시 조금 안 좋은 스타트를 끊었죠. 반면 박세훈 선수는 제 몫을 다 해주고 내려갔지만 이 불펜들이 승리를 챙겨주지 못했었습니다. 불안했던 승리조 불펜 구승민 선수가 무너진 부분은 이 롯데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이후 출전했던 불펜 역시 좋지 못했던 롯데 불펜인데 결국 이번 시리즈 두 팀의 결과는 이 선발 경기가 아니라 그 이후인 불펜과의 싸움에서 경기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 양팀의 선발 투수는 NC에서는 김영규 선수, 롯데에서는 이승원 선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제 김영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선발과 불펜으로 가며 약 20경기를 등판했고 2승 2패의 성적과 함께 5.4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었죠. 이 공격적인 투구를 하는 부분이 장점인 김영규 선수인데요. 이 부분이 독이 되는 날에는 상당히 많은 장타를 허용하면서 무너진 기억이 많았던 이 김영규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롯데를 상대로는 4.2이닝 동안 3실점 기록했던 이 김영규 선수입니다. 커리어 동안에는 롯데 타자 상대로 이대호 선수에게 약했던 김영규 선수인 만큼 내일 이대호 선수 타석 앞에 주자가 쌓인다면 다소 힘든 승부가 또 예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홈과 원정에서 큰 차이는 안 보였던 김영규 선수이죠. 5.63과 5.22의
각각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었고, 피안타율은 3할 1위로 똑같이 기록을 했던 김영규 선수입니다. 공격적인 투구를 하는 선수이다 보니까 좌우 타자 모두 이 3할에 근접한 피안타율을 기록했던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이번 시즌 역시 공격적으로 투구를 하게 된다면 다소 등판 경기마다 기복을 보여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 이 김영규 선수입니다. 상대팀의 롯데의 선발 투수는 이승원 선수죠. 이승원 선수는 지난 시즌 롯데에서 주목했던 신인 투수인데, 시즌 초 하나와의 경기에서 헤드샷을 당한 이후 시즌 후반에 복귀하면서 마무리를 잘 해줬던 이승원 선수였죠. 지난 시즌 기록은 8번의 선발 투수로 등판해서 3승 2패 4.66의 ERA를 기록했었습니다. 아직까지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직구 구속이 145km 이상, 연습 경기 동안에는 150도 찍었다라고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빠른 공을 던질 수 있으며 구종이 이제 변화구가 3개가 있다라는 점은 발전한 가능성이 충분히 커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NC 상대로는 11.1이닝 동안 13실점을 허용하면서 상당히 NC에게 약했던 이승원 선수였습니다. NC 대부분의 타자들이 이승원 선수에게 강했고, 이 홈보다는 원정에서 안정적인 투구를 해줬다라는 점은 그와 상반되게 조금은 긍정적인 지표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좌우 타자에 따른 피안타율 차이는 이렇게 크게 안 보이는 2할 3, 4푼대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안정감은 그 부분에서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심 타선이 타격감이 살아난 NC인 만큼 지난 시즌 NC에게 부진했던 모습을 극복하기는 이 이승원 선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일 이 이승원 선수의 투구가 양팀의 전반전 성적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후반은 불펜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두 팀의 불펜 상황을 보면 NC의 불펜은 1차전에서 마무리 투수 이 원종현 선수가 무너지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2차전에서는 이재학 선수를 뒤이어 나온 강동현 선수, 그리고 김진성 선수, 문경찬 선수가 의외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죠. 이제 보여주면서 5.1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팀의 역전승을 도왔습니다. 어제와 다른 온도차를 보여준 불펜 투수인데, 결국 이 마무리 투수가 흔들리는 팀은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죠. 불펜 중에서 연투를 한 투수는 이 문경찬 투수입니다. 이 문경찬 투수가 연투를 했다 보니까 내일 등판이 조금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일 접전 상황에서 다시 원종현 선수가 올라오는 상황이 생긴다면 1차전과는 분명히 이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NC의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팀 롯데 불펜 역시 등판마다 기복을 보여주던 이 구승민 선수죠. 이 구승민 선수가 오늘 박세훈 선수 뒤를 이어 등판했지만 이 무너졌다는 점, 그리고 이후 출전한 불펜 투수들 역시 실점을 허용하면서 매 시즌 그렇듯 여전히 불펜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롯데의 불펜진 상황입니다. 이승원 선수가 지난 시즌 NC 타자들에게 상당히 약했던 점을 제외하면 불펜들이 빠르게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롯데의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NC 강동현 선수가 무너진 이재학 선수를 뒤를 이어 출전하여 잘 막아준 것처럼 롯데에서도 롱 릴리프로 출전해서 막아줄 선수로 이 어떤 선수를 등판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 경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 득점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살아난 타격감으로 이 기회를 놓치는 모습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았던 이 양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출전하는 두 선발 투수 모두 지난 시즌 상대팀에게 크게 좋은 기억이 없는 투수들인 만큼 이닝을 많이 소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약 1에서 4이닝 정도씩을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 경기 초반에 양팀의 타격이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두 팀은 여전히 이 시한폭탄 같은 이 불펜들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느 팀이 무너지더라도 한 팀은 무너질 가능성이 분명히 보여지는 매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의 살아난 타격감에 비해 현재 두 팀의 투수들의 능력이 많이 아쉽다라는 것이 결국 총 한 줄 평이 될 것 같죠. 1, 2차전과 같이 끝까지 승패를 알 수 없는 이 다득점의 매치가 예상되는 경기라고 생각되는 만큼
이 오버로의 접근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8일 KBO 신세계와 하나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두 팀의 경기 내용을 요약하면 폰트 선수는 기대했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고질적인 문제점인 주자가 출루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크도 1에 기록했던 만큼 많이 불안정한 투구를 했던 폰트라고 할 수 있죠. 타격감이 좋지 않은 하나를 상대로 2이닝 4실점을 기록했고 볼넷을 3개나 더 내어줬다는 점은 역시 제구에 있어서 불안한 모습을 감출 수 없었던 폰트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나온 불펜들도 모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신세계인 반면, 하나는 김희환 선수가 고질적인 문제인 제구가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지만 경기 초반 위기를 벗어나면서 2.2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막아줬고, 이후 벌떼 야구를 통해 나온 불펜들이 모두 제 역할을 해주며 17대 0의 대승을 거두었던 한화였습니다. 과연 두 경기 연속 뛰어난 타격감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이 한화의 타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두 팀의 선발 투수는 신세계의 문성원 선수, 그리고 하나는 킹엄 선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신세계의 문성원 선수를 살펴본다면 지난 시즌 흔들리는 팀에서 유일하게 선발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었으며 25경기 등판에서 6승 8패의 방어율 3.65를 기록했던 문성원 선수였죠. 통산 상대전적으로 하나를 상대로 25경기 6승 8패 3.65의 ERA를 기록하며 나름 준수한 117개의 탈삼진과 45개의 볼넷으로 탈삼진과 볼넷 비율도 괜찮은 문성원 선수이죠. 지난 시즌만 따진다면 하나를 상대로 1승 1패 방어율 3.5를 기록했던 문성원 선수였습니다. 또한 하나에게 지난 시즌 허용한 2개의 피홈런은 반즈 선수와 최진영 선수였는데, 두 선수가 모두 지금 팀에 남아있지 않다는 점은 문성원 선수에게 호재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원정보다는 이 홈에서 더 좋은 2.61의 ERA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만큼 내일 기대가 되는 부분이며, 이 좌타자보다는 우타자에게 약 4푼 정도의 낮은 피안타율을 보였다는 점은 이 우타자 포진이 생각보다 많아진 하나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문성원 선수 역시 국내 선발진 중에서는 꾸준히 제 몫을 해주는 선수인 만큼 내일 경기 제 역할은 충분히 가능한 투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팀의 하나의 킹엄 선수는 지난 시즌 전신 SK의 용병 투수였는데 부진과 부상이 겹치면서 신세계에서는 2번의 선발 투수 등판만은 갖춘 채 방출이 되었죠. 시범 경기에서는 기대를 모았던 킹엄 선수였는데 실전에서는 승리 없이 2패 방어율 6.75를 기록하며 이제 KBO에서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나로 다시 영입되며 KBO로 돌아온 킹엄 선수가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시범 경기에서 등판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시즌 팔꿈치 뼈조각 제거 수술을 한 만큼 수술 전 구위를 얼마나 회복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영상으로 공개되어서 150이 넘는 빠른 공을 던지는 모습을 공개했던 만큼 그 기량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라고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경험이 많고 큰 키에서 나오는 직구와 다양한 구종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두 번째 KBO 무대에서는 킹엄 선수가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내일 경기가 그의 쇼케이스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불펜 상황을 본다면 먼저 신세계는 오늘 경기 초반 선발 투수 폰트가 무너졌고 이후 차례로 많은 불펜들을 출전시키면서 실전 감각을 느렸던 신세계의 불펜입니다. 오늘 등판한 불펜 중 신세계의 핵심 불펜이 될 선수는 서진용 선수, 단 한 선수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6명의 불펜이 출전하며 13실점을 한 부분은 불펜 사이에서도 상당히 격차가 있다는 걸 보여준 신세계의 불펜이었죠. 내일 경기에서 큰 무리 없이 팀의 필승조 불펜 라인은 모두 출전이 가능한 만큼 선발 문승원 선수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 하나 불펜 역시 경기 초반 김희환 선수가 무실점으로 막았지만 이닝 자체를 길게 가져가주지 못하면서 많은 불펜들을 투입하였던 하나 불펜인데요. 하지만 무너졌던 신세계의 불펜에 비해 하나 불펜은
6.1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이번 시즌 불펜들의 활약상이 상당히 기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길게 봐야 하는 시즌이지만 시즌 초반 전체적인 투수들의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 하나의 마운드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킹엄 선수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 현재 신세계의 득점 루틴이 대부분 홈런인 만큼 큰 거 한 방만 조심한다면 선발과 불펜 모두 제 역할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경기를 정리를 하자면 킹엄 선수가 어떤 투구를 보여주냐가 경기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수술 부위 자체가 많은 만큼 킹엄 선수에게 큰 기대를 가지기에는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데 여전히 공개되었던 영상에서 던진 150이 넘는 빠른 공은 킹엄에게 무기가 있다라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죠. 내일 선발 싸움에서는 꾸준한 활약을 보여준 그래도 이 랜더스의 문승원 선수가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킹엄 선수가 지난 시즌 신세계 용병으로 왔었던 만큼 신세계 입장에서 킹엄에 대한 약점을 충분히 알고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내일의 경기입니다. 하나가 2경기 연속 불방망이가 될 확률보다는 신세계의 타격이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죠. 따라서 신세계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는 경기라고 생각됨에 따라 이 신세계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